안녕하십니까. 박스 돌파입니다. 12월 15일 오전 7시 5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일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탄핵 일지가 2004년도 3월 12일 날부터 5월 14일까지 기각이 되었는데요. 이 과정을 주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2일이 이 시점입니다. 요 날이 3월 12일이고요. 탄핵이 되고 난 다음 날부터 이래 쭉 올라갔습니다. 한 달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 다음에 5월 14일 날 여기서 기각이 됐습니다. 여기서요. 여기서 기각이 되고 나서 또 빠져버렸습니다. 기각이 되고 나면 다시 빠지가 다시 올라가주지만 다시 또 내려옵니다. 이렇게 기각되면은. 기각이 되면 이렇게 내려가 버립니다. 그 정책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가 다시 쭉 올라가가지고 끈에는 쭉 다 올라갔습니다. 이 바닥을 기각이라든지 그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나면은 좀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 버립니다. 그런 정도 어느 정도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 바닥에서 계속 진행되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가지고 큰 상승을 기대되네요. 2004년도니까 여기서 요런 자리를 잘 견뎌내야 됩니다. 요런 자리를 견뎌내고 싹 가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금융위기가 오고요. 지금은 보면은 밑에 이 구간에 들어와 있거든요. 항상 이 구간에서는 다 먹을 게 많은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 크게 보면요. 이런 자리들은 지금 현재 밑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리들은 먹을 게 많고요. 지금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보면은 2000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국민연금이 팔아버리거든요. 엄청나게 팔아버립니다. 이 노무현 대통령 때는 주식을 안 팔았다고요. 이렇게. 안 팔고 나머지 때는 주식을 거의 쏟아 부어 버립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특히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주식을 거의 내년에도 5조 5천억을 팔아야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나라한테도 우리 국민들한테 주식을 사라 말은 못하죠. 자기네들이 다 팔아버리면서 우리 보고 주식을 사라고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관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 같은 경우가요. 그렇지만 이 자리가 돌파가 놓았기 때문에 이 큰 거량이 실린 자리를 돌파가 놓았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도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 아주 큰 거량 뚫린 자리, 요 자리 약 3,000포인트 넘어버리면은 한번 조정이 들어올지언정 이런 조정 들어왔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한번 쏟아 부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갔습니다. 다시 여기서 이 200일선을 치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종합주가 지수는요. 앞으로 이렇게 행보를 할지 어떻게 할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은 굉장히 싸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굉장히 싸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 개인들 수급 동향을 한번 볼까요? 개인들이 누적이 되나? 개인 투자가들이죠. 개인 투자가들 한번 보겠습니다. 누적 수량을 한번 볼게요. 개인들 누적 수량은요. 개인들 누적 수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식은요. 기관들이 파는 거하고 외국인이 파는 거를 다 사모았네요. 지금은 이제 외국인들이 좀 사고 있고요. 기관도 좀 사고 있습니다. 좀 사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개인들이 주식을 많이 샀습니다. 시장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자, 요런 자리입니다. 크게 보면요. 그 다음에 이것이 흘러내렸습니다. 흘러내리고, 그 다음에 상승 추세에 들어와 있는데 다시 하락 추세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220 밑에서는 별로 빠질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요. 빠지보이 지금 우리나라가 금융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금융위기 된
이렇게 빠지게 되는데, 우리나라만 코로나라든지 우리나라만 특수상해에 걸려가지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걸려 있는 게 이 상법 개정이라든지요, 그게 아직 안 됐거든요. 상법 개정하고 정부에서 국민연금 보고 주식을 좀 더 사라고 그렇게 해버리면은, 예, 우리나라는 한 단계가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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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으로 상상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성취할 수 있다. 예, 존 위너메이커라는 그 소유주가 좋은 상점의 소유주 유통업체를 갖다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역사상 미국에서 최대 규모의 유통업체를 소유했던 사람이 존 위너메이커가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자, 그럼 이 존 위너메이커의 책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라. 성공이 가져다 주는 가장 큰 보상은 자기 만족이다. 부의 축적이 성공의 유일한 척도라고 말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이는 하나의 척도일 뿐이다. 진정한 성공은 스스로 잘 해냈다는 사실, 스스로 정한 목표를 성취했다는 사실을 아는 데서 오는 자기 만족의 특징이다. 예를 들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평생 엄청난 부를 얻은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가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에 올랐고 세상을 바꾸어 놓았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알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성공을 위해 스스로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까? 그 답은 아인슈타인을 비롯해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다른 방법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다. 스스로 정한 위대한 원대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일에 욕망을 불태우길 바란다. 어떤 일을 그저 바라기만 하는 것과 그것을 이루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욕망이 불타오르면 강렬한 목표를 세우면서 전에는 극복할 수 없었던 같은 장애물을 간단히 뛰어넘을 수 있다.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스스로 인생의 명확한 목표를 세우라. 목표를 종이에 적으라. 그리고 마음에 새기라. 모든 생각과 모든 에너지를 목표에 실현하는 데 집중시켜라. 순간의 좌절의 길을 벗어나지 말고 그 안에 목표 달성을 위해 제자리를 차게끔 도와줄 동등한 이익의 씨앗을 찾아라. 헨리 포드가 최초로 자신의 말 없는 마차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 승객지명이 부족했던 사람들, 즉 그의 친척들과 이웃들은 대부분 그를 비웃었다. 그를 미친 발명가로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다. 미쳤던 그렇지 않던 포드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알았고 이를 성취하려고 욕망을 불탔다. 또한 그는 어떠한 한계도 인정하지 않았다. 예, 어떤 한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규 교육을 받거나 정비공 훈련을 받지 못했지만 그는 독학으로 공부했다.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지닌 사람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포도는 미국의 얼굴을 바꾸어 놓았다. 그가 내놓은 대량 생산의 방식의 자동차는 보통의 가정의 주요 교통수단이 되면서 사람들의 미국 전역을 누빌 수 있었다. 자동차를 중심으로 수많은 산업이 성장했고 포드의 틴리지가 없었다면 고속도로 망행도 필요 없을 것이고 그의 휴게소도 패스트푸드 체인점 모텔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또 다른 적절한 예로 필라델피아의 소매점 직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존 위너메이커가 있다. 그는 처음부터 자신도 언젠가는 이런 매장을 갖겠노라고 존 위너메이커가 이런 결심을 이야기하자 매장 주인은 한바탕 웃더니 이보게 존 위너메이커, 자네는 옷 한 벌로 살 돈도 없잖아. 없습니다. 존 위너메이커는 말했다. 그렇지만 이런 상점, 아니 더 좋은 상점을 열 것입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존 위너메이커는 미국 사상 최대 규모의 유통업체를 소유하게 됐다. 존 위너메이커는 학교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다. 그렇지만 기관차물을 공급받듯이 필요한 교육을 받았다. 달리면서 지식을 쓸어 담는 셈이다. 존 위너메이커는 수년 뒤에 이렇게 말했다. 마음으로 상상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성취할 수 있다. 기억하라. 성공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은 현재 서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이다. 지금 그 자리에서 시작하라. 지금 당장. 예, 이 책은요, 당신이 바라는 것을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다. 당신이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다. 나폴레옹 힐이 쓴 책이고요. 한 페이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군가는 성공하고 누군가는 실패하는 이유. 왜 누군가는 성공하고 누군가는 실패하는 것일까? 이 문제는 인간이 동굴 속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욱 안락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선 이래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제 실패하는 사람과 성공한 사람 특징을 비교하며
아마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성공하는 사람은 정확히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이를 이루기 위한 계획이 있다. 또한 자신의 능력을 믿으며 신임이죠. 자신의 능력을 믿으며 목표 달성에 대한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한다. 하지만 실패한 사람은 인생에 명확한 목표도 없고 모든 성공은 운에 따른 결과라고 믿으며 어찌할 수 없이 그렇게 해야 할 때만 나선다. 성공하는 사람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우호적인 마음으로 다른 사람과 협력을 이끌어내고 노련한 영업사원과 같다. 반면에 실패한 사람들은 타인의 결정을 찾는다. 또 굳이 자신의 비판적인 태도를 드러낸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말하기 전에 생각한다. 할 말을 신중하게 고르는 것이다. 상대방에 대해 자신의 좋아하는 면을 강조해서 하면서 좋아하지 않는 면에 최소화하거나 아예 언급 자체를 하지 않는다. 반면에 성공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은 정반대 행동한다. 말부터 하고 생각은 나중에 하는 것이다. 성급한 말로 후회하거나 부끄러움을 남기며 타인의 적의를 불러일으키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영영 잃고 만다. 또한 성공하는 사람들은 먼저 내용을 제대로 파악한 다음 현명한 답을 내놓을 수 있게 된 후 비로소 의견을 말한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서슴없이 말한다. 성공하는 사람의 시간과 지출 계획을 관리하며 자신의 소득 수준에 맞게 산다. 실패한 사람들은 시간과 돈의 가치를 알아보지 않고 마구 써버린다.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특히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고 이들의 우정과 어린 유대를 쌓아 나간다. 실패한 사람은 뭔가 얻을 수 있는 사람과만 유대를 쌓는다. 성공한 사람은 열린 마음으로 모든 주제, 모든 사람 대해서 너그러운 태도를 보인다. 실패하는 사람은 속이 좁고 편협함이 몸에 배어 있어서 좋은 기회를 알아보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우호적인 협력을 기회를 놓쳐버린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자신의 사업과 직업, 지역 공동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는 것을 중요한 일로 생각한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당장 욕구에 급급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쓰든지 이를 손에 넣는다.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인 마음과 인생을 갖는다. 자신이 세상에서 점유하는 공간과 자신의 누리는 성공, 자신의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과 양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안다. 자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질과 양에 달려 있다는 걸요. 항상 긍정적인 마음과 인생을 갖는다. 자신이 세상에서 점유하는 공간과 자신이 누리는 성공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질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답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대가가 없이 얻으려 하거나 노력 없이 몰래 얻으려 한다. 그리고 얻는데 실패하면 다른 이들에게 탐욕스럽게 비난한다. 성공하는 사람은 창조주에 대한 깊은 경외심을 갖고 있으며 기도하고 남을 도움으로써 그의 경외심을 자주 표현한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의식주의에 대한 욕구밖에 없으며 타인의 희생해서라도 자신의 욕구를 채우란다. 이처럼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말과 행동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각각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스스로 마음을 가짐을 비롯된다. 강인함은 고난에서 나온다. 고난은 인간을 발전하고 확장하고 성장하도록 자연이 설계한 현명한 장치이다. 고난은 대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시련이 될 수도 있고 놀라운 경험이 될 수도 있다. 고난 없는 성공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말 그대로 끝없이 늘어나는 고난의 연속이다. 우리는 고난 경험을 할 때마다 조금씩 깨달음으로써 배움을 차곡차곡 쌓는다. 행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미국 유사상 시인인 왈도 에머슨은 말했다. 자연은 우리에게 고난을 정복하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충분한 강인함과 지혜를 얻을 것이라고 일러낸다. 숲속에서 가장 강한 나무는 가장 많은 보호를 받아왔던 나무가 아니다. 비와 바람과 다른 나무들과 맞서 꿋꿋이 버텨내고 살아남은 나무가 가장 강한 나무다. 나의 할아버지는 마차를 만드는 사람이었다. 작물을 심을 토지를 개간하면서 할아버지는 항상 노지에 몇 그루의 떡갈나무를 남겨두었다. 나무를 땡볕에 거센 바람을 고스란히 맞으며 자랐다. 자연에 맞서 길을 쓰고 버틴 나무들은 숲속 깊은 곳에서 부어받는 떡갈나무보다 훨씬 강하고 단단했다. 할아버지는 이 나무에서 얻은 목재를 마차 바퀴에 사용했거나 활처럼 구부려져 부러질 염려가 없었다. 고난을 이긴 나무들은 무거운 짐도 견딜 만큼 튼튼하게 자랐다. 이와 같이 고난은 인간의 정신을 강하게 만든다. 대부분 사람들은 인생에서 가장 쉬운 길을 택하려 한다. 이들은 강이 구불구불하게 생긴 원리, 인간에게 똑같은 적용된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한다. 고난에서 생기는 강인함이 없다면 뚜렷한 목표나 계획도 없이 인생을 흘려보내고 싶은 마음만 클 것이다.
인생의 원대한 목표를 깨닫고 그다음에 우리를 고난에서 빠뜨릴 수 있는 상황을 감수하게 된다. 그 결과 우리는 고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것이 바로 기회인 것이다. 고난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다. 그리고 결국 성공은 고난을 통해서만 온다는 온전함을 깨달으면 안다.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것은 고난 없이 얻을 수 없다. 쉽게 얻을 수 있다면 누구나 덤벼들 것이다. 어느 분야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은 고난을 겪은 사람이다. 인생은 고난이며 어려움의 정면으로 맞서 이를 극복한 다음 도전의 항해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보상을 주는 것이다. 경영대학을 졸업하고 내가 만나 첫 상사 루저 에어저는 장군이었다. 그가 맡은 법무 영역이 광범위해서 나는 밤늦은 시간이 공휴일에도 그를 도와야 할 때가 많았다. 맡기는 물을 끊을 때마다 그는 항상 나에게 장시간 일하게 한 것에 대한 미안함을 드러냈다. 그리고는 자네가 한 일에 대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네. 그렇지만 오늘 저녁에 자네가 얻은 경험은 스스로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야. 덧붙였다. 나는 헨리 포드의 최측근 중 한 명에게 성공의 공식에 대해서 물었다. 들은 대답은 절대로 잊지 못할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포드 씨와 같은 사람들에게 방해꾼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분들이 저를 찾기를 바라죠. 고난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때 고난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공이다. 예. 성공하려면 인생에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 예, 이 책도 또 계속 읽으면 좋은 내용이 더 많습니다. 예, 그러고요. 예, 한 책 페이지를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건희가 에세이입니다. 이건희 회장님의 에세이요. 인터넷 시대의 경쟁력. 과거에는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는 사람이 유능하다고 인정받았지만 정보 사이에서는 조직과 조직, 개인과 개인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폭과 깊이 개인의 능력을 재는 척도가 된다. 현대 사회는 정보 폭발의 시대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하루에도 수천 수만 개의 가지의 새로운 정보가 탄생하고 이 정보들을 고도로 발달된 통신수단을 통해 전 세계로 순식간에 전파된다. 전 세계 컴퓨터망에 축적된 정보의 양이 바다처럼 엄청나서 일일이 다 확인을 볼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찾기 힘들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어떤 연구소에서는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보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자료 수집 시간이 더 길다. 계산 아래 자료를 전문적으로 찾아주는 정보 사냥꾼들을 고용하는 실정이다. 이런 정보 시대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노하우를 보다 엄청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디에 가면 필요한 정보를 구할 수 있을까? 아는 능력, 노웨이가 더 중요하다. 예를 들면 경쟁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인터넷을 이용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인터넷을 조작하려는 기술은 필요 조건일 뿐만 아니라 누가 먼저 필요한 정보를 어디에서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된다. 노하우보다 노웨이가 매력이 커지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다. 노하우를 개발하는 데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지만 그나마 개발된 정보나 기술의 수명은 급속하게 짧아지기 때문이다. 기왕에 있는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부가가치가 높다는 것이다. 노웨이를 확충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맥, 즉 휴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나도 기회 있을 때마다 임직원들에게 인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불황이라 전략하는 것도 좋지만 사람 사귀는 데에는 돈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제는 기업 경영에서 노하우를 찾기 위해서는 한 우물을 파는 고집을 버려야 한다. 좋은 우물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노웨이를 확보하는 것이 기업의 생존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선결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야, 참. 예, 앞으로는 정말요, 노웨이를 찾아야 되네요. 예, 마음으로 상상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성취할 수 있다. 예, 이 말을, 예, 새겨드렸고요. 예, 그럼 오늘 저 차트를 조금 전에 살펴봤죠. 또 해외 차트를 보면요, 해외 차트를 2004년도부터 해가지고 쭉 올라갔습니다. 금융위기 때까지요. 근데 미국의 금융위기가 한번 오잖아요. 그래 되면은, 예, 보면요, 1400에서 6000포인트까지 빼버리거든요. 그 절반을 빼버립니다. 예, 이는 금융위기가 한 번씩 옵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오거든요. 2007년에서 왔고요. 2017년,
예, 여기 한번 왔거든요. 여기 한번 오고 또 한 번 올 때가 돼 갑니다. 그건요. 이제 20년이니까 20년에 코로나가 왔으니까 예, 한 30년이나 하여튼 한 번은 또 옵니다. 한 번은 이렇게 한 번 큰 위기가 옵니다. 이렇게 큰 위기가 오더라도 다 뚫고 넘어가 버립니다. 다우가. 예, 다우가 조금 눌리주는 감이 있습니다. 계속요. 다우가 계속 눌리주는 감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거래량이 떴거든요. 이런 가장 큰 거래량이 뜨면은 위험 신호입니다. 이 보십시오. 여기 가장 큰 거래량이 떴거든요. 그다음 더 올라가더라도 또 이래 내리고 가버려요. 여기도 가장 큰 거래량 떴지 않습니까? 여기서요. 여기서 가장 큰 거래량 뜨고 여기서 가장 큰 거래량 한번 뜨고 여기서 가장 큰 거래량이 떴거든요. 다우 지수가. 여기서 다우 지수가 가장 큰 거래량이 떴습니다. 그런 변곡이 온다는 소리입니다. 한 번은요. 예, 그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한번 볼까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00에서 올라탔고요. 예, S&P 500 지수는 그렇게 괜찮습니다. 예, 나스닥은 신고가 냈고요. 예, 독일도 신고가 냈습니다. 예, 한국 펀드는 예, 밑에 있으니까 좀 괜찮은 감도 있습니다. 해외 주식 차트를 보면요, 인텔이 끝없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인텔은 지금 다우존스 종목에서도 퇴출당했습니다. 거의 급수가 삼성전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인텔이요. 이 보십시오. 참 이래 좋은 주식이 5만원에서 지금 보십시오. 반토막 나버렸거든요. 이 5만 달러에서 보십시오. 5만 천 달러에서 2만 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18,000 달러까지 내려왔네요. 예, 기업의 흥망성쇠가 참 느껴지네요. 지금 인텔이 저 위에 있다고 생각할 거네요. 사람들은요. 뭐 엔비디아 그런 종목에 비해 가지고 인텔은 다우 종목에서 쫓겨났습니다. 메타 같은 거 보라고요. 메타 여기서 안 나타나네요.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도 보면 많이 내려왔습니다.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요. 예, 엔비디아도 많이 내려왔거든요. 야, 엔비디아가 많이 내려왔네요. 이 반도체가 조금 엔비디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테슬라도 테슬라는 지금 신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잘 나가면 테슬라가 최고 잘 나가네요. 예, 테슬라가 최고 잘 나가고요. 예, 테슬라가 최고 잘 나갑니다. 지금 테슬라만 잘 나갑니다. 다른 종목들은 더블로컴도 엄청나게 잘 나갔네요. 예, 더블로컴이 날아가 버렸네요. 24% 올랐습니다. 더블로컴하고 삼성전자하고 연관이 있나? 이야, 야, 더블로컴이 굉장히 올랐네요. 브로드컴이네요. 브로드컴, 삼성전자와 브로드컴. 예, 브로드컴하고 삼성전자하고는 별로 좋은 관계가 아니네요. 삼성전자는 드보르캄의 선적 중단 등 조치를 인해 브로드컴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어려움을 상황에 됐다. 예, 이렇게 돼 있네요. 팔만전자가 브로드컴의 효과에 힘입어 팔만전자를 재돌파했다. 예, 한번 볼까 이거요. 삼성전자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는 기업이다. 국내 시총 1위 우상향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협력으로 인해서 주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브로드컴 삼성전자에 미친 영향이다. 예, 브로드컴하고 삼성전자하고는 예, 조금 연관이 있는 회사 같습니다.
네트워킹 칩 제조사네요. 브로드컴도요. 예. 브로드컴한테 아마 이 삼성전자기 아마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 더브로드컴이 엄청나게 올라버렸네요. 24%나 올랐네요. 한 방에요. 와. 이렇게 헤매고 있다가 한 방에 올려버리거든요. 예, 삼성전자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한 방에요. 예, 이런 박스가, 삼성전자도 이런 박스에 도달해버리면 사야 됩니다. 삼성전자도 요런 자리가 놓으면은 사야 됩니다. 여기서 요런 자리가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이런 밑에 있지만은, 이런 밑에 있는 구간에 사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이렇게 완벽하게 털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런 자리, 저점을 높여가는 자리요. 요렇게 저점을 높여가는 자리는 있지 않습니까? 요 120, 올라가고 난 다음에 121선 정도 타면은 사야 됩니다. 여기서 200에서 200에서 타고 다시 한 번 더 또 내려옵니다. 요런 자리, 200에서 밑에 한 번 더 내려오려고 합니다. 요런 자리는 사야 됩니다. 더블로드감이 세게 올라갔네요. 삼성자의 모습이 나중에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예, 보면은 더블로드컴을 참 잘 봐야 되겠네요. 더블로드컴, 애플은 신고 가겠죠. 애플 괜찮고요. 아마존도 괜찮고요. 예, 테슬라하고 예, 이런 종목들이 가고요. 엔비디아는 어느 정도 고개를 숙이고요. 인텔도 숙이고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도 숙였습니다. 구글 같은 것도 좀 봐야 되겠죠. 해외 나스닥 100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 100 종목. 메타가 많이 내렸고요. 메타가 좀 내리는 감이 있고요. 예, 메타 봤잖아요. 메타 봤고, 예, 메타는 좀 내렸고요. 예, 전체적으로 반도체 지수는 더블로드컴이 세게 치고 나갔습니다.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도 올라갔고요. 예, 삼성전자한테는 예, 어느 정도 이 기회의 장이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비트코인이 커서 나스닥 100의 펜이 뭐야 볼까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비트코인 같은 것을 많이 사가지고, 예, 일단, 나스닥 100에 편입됐다 그러네요. 나스닥 100에 편입되는 종목들도 계속 좋은 종목들이 편입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만 참 현재 지금 어려움을 처해가고 있네요. 예, 해외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차트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환율이요. 원달러 환율이 야, 원달러 환율이 치솟아 버린대요. 일단 탄핵이 됐으니까 이게 2004년까지 연기되나? 한번 볼까요? 2004년 되는가요? 2004년도 한번 볼까요? 2004년도가 탄핵이 2004년도 3월 달이었거든요. 네, 탄핵하고는 환율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노무현 때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도 환율이거든요. 여기요. 원달러 환율입니다. 2016년도 탄핵이 한 번가 연기됐는가요? 2016년도 탄핵이 2016년도에는
예, 이때가 12월 14일이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은요, 12월 14일 날, 박근혜가 12월 14일 날 탄핵소추가 됐거든요. 2014년도. 2014년도, 요때거든요. 12월 13일, 예, 환율이 좀 올라갑니다. 예, 올라갔다가 12월, 그때가 14일 날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거든요. 네, 잘 보이지 않게 해보겠습니다. 2014년도 12월 14일 날 노무현 탄핵일지고 박근혜 탄핵일지가 12월 14일 날 12월 14일 날 예, 이 보십시오. 이거 탄핵이 됐다고요. 탄핵이 되고 보면은 환율이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예, 내려갑니다. 환율은 안정화가 됩니다. 예, 조금 전에 봤지만은 예,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때나 예, 여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환율이 안정화됐습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 때도 환율이 안정화가 됐다고요. 예, 두 사례를 봤을 때 환율이 탄핵 후의 환율은 예, 안정화가 됩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 때나 박근혜 대통령 때 환율은 안정이 됐습니다. 환율이 안정화가 됐습니다. 안정화가 예,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환율은 어느 정도 원달러 환율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요. 예, 지금 현재 가장 많은 급하게 올랐습니다. 환율이 고점이 주가의 바닥이거든요. 이 코로나지 않습니까? 여기 코로나거든요. 이 코로나 때입니다. 이 환율이 올라갈 때. 한 번 더 여기서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치고 올라가면 주식 매수 기회입니다. 요 자리요. 요 자리를 1450원을 돌파 놓을 수 있습니다. 놓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이렇게 쭉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면요. 이때는 좀 내려올 때, 이때는 주식을 사는 겁니다. 환율 고점이 주가 고점입니다. 자, 환율이 상승하지 않습니까? 환율이 상승하면은 상승 시 예, 주가가 가장 저점입니다. 가장 저점요. 저점이라고요. 저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환율이 1,400원, 지금 1,435원이거든요. 35원인데, 여기 한 1,500원 되면요. 한 1,500원까지 가버리면, 1,500원까지 가면은, 예, 며칠 지나면 내려갑니다. 며칠이 지나면 좀 내릴 겁니다. 내릴 때 주식을 사는 거죠. 주식을 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어차피 환율이 1,500원 정도 올라가면 그때는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사러 들어올 겁니다. 1,500원대부터 해가지고 쭉 1,300원까지 빠지지 않겠습니까? 앞으로요. 이 고환율이 지속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경제 여건에서요. 예, 이제는 정부에서도 뭐 방어할 힘도 없을 겁니다. 크게. 예,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요. 뭐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환율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가면요 문제가 되거든요. 이게 금융위기지 않습니까? 예, 여기가 금융위기고 여기거든요. 여기 이 코로나 때가 여기입니다. 여기라고요. 이렇게 여기서 한 번 더 이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오버슈팅이 나오면 기회입니다. 보라고요. 이 오버슈팅이 나오면 기회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라고요.
여기 오버슈팅이 넣으면요, 이 오버슈팅이 넣으면 이 기회가 나옵니다. 요번에요, 요 자리에서 조금 더 치고 나갈 수는 있습니다. 1442원이었거든요. 예, 이 1442원, 1442원, 한 45원 잡고요. 여기서 요 사이에서, 예, 요 사이 가면은 아마, 예, 주식을 사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요. 한 10원 정도 더 오르면요. 참 매수기가 올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 종목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목을요, 우리 조금 전에 제가 말한 헨리 포드라는 분도 제가 이야기했죠. 자동차에 대해서요. 이 헨리 포드도 주식 투자가의 대가입니다. 제시 리버와 같이, 예, 바루크와 같이 헨리 포드는요, 추세 추종 이론을 따른 사람입니다. 예, 그럼 한국 주식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광밴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성광밴드. 제가 성광밴드를 굉장히 강조한 사람이죠. 가장 강조한 사람입니다. 성광밴드 계속 했죠. 성광밴드가 가장 센 종목입니다. 예, 우리나라 주식에서 가장 강한 종목이 성광밴드입니다. 제가 성광밴드를 아주 강조한 사람이죠. 성광밴드, 그 다음에, 예, 반도체 종목 말고요. 조선 종목 중에서 ETF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 탑10 치면 됩니다. 조선 관련 종목이 있거든요. 탑10. 조선 치면 놉니다. 바로, 여기서. 조선 탑10 있고 3 있습니다. 요거 치면 되거든요. 요 종목입니다. 요 종목이나, 그 다음에, 조선 탑3거든요. 탑3. 조선 탑10 종목에 있습니다. 사기 싫은 사람들은 여기다 조선을 쳐가지고 조선 관련 종목을 사면 됩니다. ETF요. 조선 탑10 있고, 3도 있고 탑10도 있습니다. 여기 타이거, 예, 이 종목도 괜찮지 않습니까? 예, 계속 양봉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성광밴드를 탑픽으로 잡겠습니다. 예, 성광밴드. 자, 성광밴드를 왜 탑픽으로 잡느냐? 예, 보자고요. 예,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거래량이 뜨지 않습니까? 이 큰 거래량을 뚫은 자리가, 예, 가장 큰 거래량이 뚫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가 바닥이라고요. 이 주식시장은요. 자, 여태껏 보십시오.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냐면 매미가 5년 동안 밑에서 잠자고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부터는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일어나는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대나무가, 예, 한 4년, 5년 땅에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0일 만에 다 자랍니다. 자, 요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요. 이보라고요. 이 가장 큰 거래량이 뜨지 않습니까? 외국인 기관들이 사고 있고요. 성광밴드가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HD 현대중공업, 예, HD 현대중공업은 거의 신고가가 달리고 있고요. 역사적인 최대의 신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예, 거의 요거 넘으면 또 날아가겠죠. 그 다음에 HD 현대, LCD, 현대미포, 예, 현대미포도 볼까요? 예, LCD 현대미포는 아직까지 신고가를 달성을 못했습니다. 역사적인 신고는요. 거래량을 봐야 됩니다. 거래량을 봐야 됩니다. 어디가 가장 큰 거래량이냐? 아직 이런 큰 거래량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현대미포는 아직 달려갈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여기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최소한 40만원은 가야 됩니다. 예, 인도 보고요. 예, 주도주는 조선업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 종목으로, 자, 일진전기. 예, 일진전기 거래량이 어디서 터지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터졌거든요. 여기서 터졌습니다. 여기서 터졌고요. 계속 사고 있고 외국인은 파네요. 일진전기, 그 다음에 산일전기,
산일전기는 이 신규 상장 종목이라서 좀 끄립직합니다. 끄림직합니다. 산일전기는요. 외국인들, 기관들 엄청나게 사고 있네요. 산일전기는 좀 끄림직합니다. HD, 현대일래. 현대인력이 괜찮네요. 여기서 이렇게 치고 나가고 외국인들은 사고 기관이 팔고 있거든요. 예, 이 종목도 이 큰 거래량이 어디서 떴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거래량이요. 여기서 떴거든요. 아직까지 큰 거래량이 안 떴습니다. 아직 더 안 떴. 자, 이만큼의 큰 거래량이 떠야 됩니다. 그래야 이 종목 끝이 나거든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러면 일진전기는 위로 올라가고 있고 양봉이고요. 산일전기, 산일전기가 추세상으로는 더 좋네요. 이인도 보고요. 이인도 보고 전기 받고요. 그 다음 종목이 보여야 할 때 종목이 뭐죠? 그 다음에 중공업은 현대 엘리베이터입니다. 현대 엘리베이터가 제 생각은요, 지금 아파트 같은데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현대 엘리베이터에서 그 리모델링 대신에 엘리베이터를 다 바꿔야 됩니다. 앞으로요. 추세가 다 바꾸는 추세입니다. 시아파트를 짓든지 헌아파트를 짓든지 간에 현대 엘리베이터는 계속 지어야 됩니다. 실적이 나와야 되거든요. 배당률이 9입니다. 9. ROE가 26이고요. PBR이 1이고 PER가 6밖에 안 됩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실적 한번 볼까요? 현대 엘리베이터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 해야 되나? 엘리베이 해야 되겠네요.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13년도에 실적이 엄청나게 좋았네요. 배당도 500원에서 4,000원 주고요. 와우, 엄청나게 배당을 많이 줬네요. 와, 이게 무슨, 자,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홀딩스에서 들고 있고, 와, 이 뭐야? 오, 엄청나게 외국계에서 많이 들고 있네요. 자, 컨센서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2014년도 거는 안 나타내주네요. 야, 2014년도 건 나타내주질 않네요. 현대 엘리베이터가. 이거 원래 나타나야 되거든요. PBR이 1.76이고요. 현금 배당률이 7%를 봐야 되겠네요. 야, 상당히 셉니다. 작년에 배당을 엄청나게 줬고요. 외국인이 27% 주고 있습니다. 야, 금융연금도 많이 들고 있고요. 야, 영업이익이 2023년도 9월달에 400억인데, 와,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600억이고요. 그 12월 달에는 뭐죠? 아마 감각상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야,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현대 엘리베이터가 좋네요. 실적이 참 좋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를 제가 이야기를 몇 번 하긴 했는데 사실을 못 했네요. 참 좋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가요. 현대 엘리베이터가 실적도 좋고 다 좋습니다. 예. BPS가 35,000원. 예. PBR이 한 이 정도 되네요. 1.76이네요. 예. 대장이지만, 대장이니까 1.76이거든요. PBR이 1.76이니까, 예. 이 종목은 제 생각은요, 실적이 엄청나게 좋거든요. 또 거래량 터진 자리 한번 볼까요? 어디가 가장 큰 거래량이 터졌는가? 여기서 가장 많이 터졌거든요. 2003년도 이 탄핵 다음이네. 예. 2004년도 2004년도 다음에 탄핵 다음에 이 종목이 크게 가네요. 야, 이 종목은 건설이 가도 되고 건설이 안 해도 되고 현대 엘리베이터는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야, 이 보라고. 이거 큰 거래량 터졌거든요. 여기 터졌거든요. 터지고 지금 거래량이 죽어 있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는 참 좋네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현대 엘리베이터가 참 좋게 보입니다. 주식이요. 예, 현대 엘리베이터가 참 좋게 보입니다. 예, 좋은 종목은요. 자, 성광밴드, 현대 엘리베이, 예, 이 종목 너무 좋게 보입니다. 예, 내려오면 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실적 좋고, 외국인 많이 가지고 있고, 기관들 많이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 많이 가지고 있고요. 예, 지금 터지지도 않았고요. ROE가 26입니다. 엄청나게 좋거든요. 여기 ROE가 너무 좋네요. ROE가 26. 예, 배당도 고배당입니다. 고배당. 완전 고배당입니다. 고배당이거든요. 배당을 4,000원 준다 칩시다. 예, 엄청나게 주거든요. 고배당입니다. ROE에다가 고배당입니다. 고배당. 예, 지금 건물을 갖다가, 엘리베이터를 갖다가, 큰 건물이나 신건물이나 모든 건물에 다 지어야 되거든요. 안 짓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가 참 좋게 보입니다. 너무 좋게 보이네요. 저는요. 예, 여기서 한 번 더 출렁거릴 때라든지 하여튼 사면 될 것 같고요. 현대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변압기는 일진전기나, 조금 전에 봤던 종목, 산일전기는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산일전기는 신규 상장 종목이니까 좀 그렇습니다. 저는요. 근데 일진전기를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예, 효성중공업 한번 볼까요? 효성중공업이라. 효성중공업 보겠습니다. 예, 효성중공업도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효성중공업은 좀 22선이 아래 방향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그럼 일진전기 한번 볼까요? 예, 일진전기는 그래도 요 12선이 위로 올라가고 있고요. 효성중공업은 12선도 올라가고 있고, 효성중공업 일진전기, 그 다음에 HD 현대일렉이죠. HD 현대일렉. 예, HD 현대일렉이 더 좋네요. 요 12선 위에 바닥에 섰기 때문에 HD 현대일렉이 총대장입니다. 산일전기하고요. 현대일렉. 예, HD 현대일렉이죠. 예, 그 다음 종목으로는, 자, 종목 5업황으로 하겠죠. 성광밴드, 현대 엘리베이, 예, 그 다음에 현대 일렉트릭, 내지는 산일전기나 일신전기, 예, 그 다음 종목으로요, 금융업종은 한번 볼까요? 금융업종도 한번 봐야 되거든요. 금융업종을 봐야 됩니다. 금융종목에 한 종목이 갈 거라고요. 어떤 종목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저도요.
금융업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에서요. 금융업종을 한번 볼게요. 어떤 종목이 갔는지 안 갔는지를. 야, 삼성생명은 완전 내리꼬아 버렸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좋은 모양이 좋은 종목입니다. 예. 지금 강한 종목이 가장 강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성가제, DB금융이 다 신고가 넣었거든요. 코리안이도 신고가 넣고요. 예, 지금 종목을 다 보고 있습니다. 예, 대신증권, 이런 거 참 좋은 종목이죠. 14,000원에서 바로 쭉 밑에 내려오면 사면 되는데, 예, 삼성증권도 신고가 여고 들어왔습니다. 예, 증권업종이 참 좋습니다. 예, 차트 좋은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한번 보자고요. NH투자증권이 12선이 21선이 골드나 있고요. 예, 계속 우상향합니다. 예, NH투자증권 한번 볼게요. 큰 그냥 어디서 뜨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직 큰 그냥 뜬 적이 없거든요. 큰 그냥 뜬 게 없습니다. 예, 기관들이 사고 있고요. 외국인들 사고 있고 외국인들 조금 줄이는 경향이 있지만은 아직까지 NH투자증권 나간 게 없습니다. NH투자증권 키움증권 한번 볼까요? 키움증권이 총대장이지 않습니까? 실제로는요. 한번 보겠습니다. 키움증권. 크게 보는 거죠. 크게. 예, 키움증권이 많이 빠지진 않았네요. 근데 최근에는 좀 키움증권보다는 NH투자증권이 더 세죠. 뭔가 모르게요. 예, 우리금융지주 같은 거 많이 내렸습니다. 대신증권 우가 상당히 세네요. 대신증권이 완전 고배당이거든요. 대신증권이 배당을 얼마 주느냐 한번 볼까요? 대신증권이 배당이 8.39%에서 1,200원 주거든요. 1,200원 주는데 1,200원 준다. 15,000원이면 10% 주네요. 와우, 엄청나게 주네요. 1,200원, 15,000원이면 1,200원이면 거의 9% 주는 거네요. 대신증권 우도 참 좋습니다. 대신증권 우가 참 좋네요. 대신증권 UB 이런 것들은 참 좋습니다. 대신증권 우가 참 좋거든요. 대신증권 우가 상당히 좋습니다. 동원산업? 동원산업이 날아가네요. 동원산업이 날아가네요. 이 뭐가 있나? 잠깐만요. 동원산업. 아직 추세를 돌리지는 못했습니다. 동원산업. 한국금융지주도 참 좋네요. 한국금융지주. 한국 GF홀딩스? 이게 뭔 회사죠? 한국 GF홀딩스가 상당히 잘 나가네요. 현대백화점 그 계열이네요. 그린푸드에서 식자재네요.
아, 현대 이지웰, 현대백화점 계열이네요. 현대 GF 폴딩스. 야, CJ가 이제는 가려나? CJ는 민주당 정권이잖아요. 민주당 정권이 올라가면 가는 종목입니다. CJ는 민주당이 가면 가는 종목입니다. 민주당이 가면 가는 종목입니다. CJ가 추세가 전환하려나? 예,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사고 있습니다. CJ를 보면요. 야, CJ를 왜 이렇게 많이 사지, 외국인들이? 야, 기관도 많이 안 팔고 있고요. CJ가 좀 좋네요. 뭔지 모르겠네요. CJ 78,000원. 이 같은 회사거든요. 나중 되면 이게 합병됩니다. CJ 사우가 나중 되면 CJ로 바뀝니다. 이제 이 종목으로요. CJ가 가려나 민주당이 들었으면은 CJ 갑니다. 항상 민주당 정권하고 엄청나게 친합니다. 이 종목은 민주당 정권하고 굉장히 친하더라고요. 뭔가 모르게. 예, 보자. 이 종목은 민주당 정권이 공화당 정권이라든지 보수 정권이 들었으면 주가 폭락이 나오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 당선됐죠? 한번 볼까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 2년 전이지 않습니까? 2년 전. 자, 대통령 당선 날짜를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예, 윤석열 대통령이 22년 5월 9일 날 볼까요? 22년 5월 9일입니다. 22년 한번 올라가줬네요. 별 의미가 없네요. 올라가지고 23년도 예, 하여튼 이 정권하고는 CJ 사고를 보고 있네요. CJ를 봐야죠. 그림은 똑같을 겁니다. 예, 22년도 5월 9일 날 연관성이 별로 없네요. 연관성이 별로 없습니다. 예, 22년도 여기 대통령이 됐거든요. 22년, 23년, 24년. 예, 여기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래 쭉 끌려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이 끌려 내려다 다시 파도 치고 올라가고요. 또 내려오고. 예, 일단 제 생각은 뭐 CJ도 막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나 안 볼랍니다. 야, LS도 엄청나게 내려왔네요. 야, 카카오뱅크가 엄청나게 잘 나가네요.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것 같네요. 카카오뱅크가. 오로지 추심만 봅니다. 다른 거 안 봅니다. 저는요. 야, 삼양홀딩스가 날아가 버렸네요. 아, 카카오페이, 그러니까 이 카카오가 이런 게 뭐냐면은 민주당 정권하고 엄청나게 친하거든요. 예, 민주당 정권하고 친한 종목들이 카카오, 네이버가 엄청나게 친합니다. 원래 이 종목들이 카카오나 네이버가 엄청나게 친합니다. 예, 카카오 한번 볼까요? 이 카카오들을 이용할 거 아닙니까? 예, 카카오, 네이버, 예.
예, 민주당 정권이 들었으면은 카카오 같은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많이 이용을 할 겁니다. 야, 네이버가 가장 세게 갔네요. 야, 네이버가 참 이런 자리에서 5일선이 이래 11선이 21선을 돌파 놓을 때 이런 자리가 에너지가 폭발하거든요. 네이버가 이 자리를 이런 양봉이 나올 때 사면 됩니다. 이런 큰 양봉이요. 여기가 8월 5일이네요. 8월 5일 날짜를 깬 종목 사면 안 됩니다.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이 자리요. 예, 이제부터는 탄핵 날짜를 기억해야 됩니다. 탄핵 날짜 기록해가지고요. 저점을 깨는 종목을 사면 안 됩니다. 예, 저는 오늘부터 뭐냐면요. 주가가 빠지는 종목인데, 예, 12월 14일 날짜를 12월 14일 날짜를 깨는 종목을 사면 안 됩니다. 깨는 종목은 매수 금지입니다. 매수 금지. 예, 12월 14일 날짜를 깨는 저점을 깨는 종목요. 예, 자, 어떤 종목인가 한번 볼까요? 아무 종목이랑 떼어 보겠습니다. 운송창고에서 한번 볼게요. 대한항공 볼까요? 예, 이런 자리를 깨면 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결론이 뭐냐면 이 저점을 깨면 안 됩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요 자리를 깨면 안 된다고. 요 자리를 깨면 안 됩니다. 23,000원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대엘베를 볼 때요. 현대엘리베이터를 볼 때요. 자, 요 자리를 깨면 안 됩니다. 요 자리를 깨면 안 되거든요. 48,000, 요 자리를 깨면 안 됩니다. 현대 엘리베이터는 요 자리를 깨면 안 됩니다. 요 자리 깨면 안 되고요. 자, 요런 자리거든요. 요런 자리를 깨면 안 된다고요. 요런 자리를 깨면 안 된다고요. 요런 자리를 깨지 않으면 홀딩이라고요. 자, 여기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요 48,000, 현대 엘리베이터는 요 48,900원에서 매수 들어갑니다. 또다시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라고요. 요런 자리거든요. 한 요까지 정도는 내려올 수 있습니다. 47,000원까지요. 요까지 47,000원을 내서 요 사이에서 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엘리베이터는요. 엘리베이터는 천병으로 보내가지고 조금 사놨고요. 좀 내려올 겁니다. 이렇게. 신고가를 내면은 이 절반 정도 깨로 내려옵니다. 이 정도로 55,000원까지 내려온다고 여기까지요. 55,000원까지. 예, 55,000원에서 사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가 역사적 신고죠. 역사적 신고는 아니네요. 요 자리네. 요 자리거든요. 거래량도 안 싣고 나갔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요 자리를 뚫어버리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예, 현대 엘리베이터는 매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성광밴드, 현대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종목이, JYP나 스튜디오 드래곤 되죠. 스튜디오 드래곤. 네, 스튜디오 드래곤은 11선과 21선이 뚫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거래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봉상 봤고요. 일봉상 보면은 나갈지 안 나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ROE가 4거든요. 배당이 없네요. 스튜디오 드래곤은요. 성장 주니까 배당을 안 주네요. 예, JYP는 어떻게 되냐? JYP는 배당을 아주 조금 주네요. 예. 이 종목은 JYP하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아주 조금만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종목으로, 조선하고 변압기하고요. 그 다음에 연예 관련 종목 샀고요. 그 다음에 동서 봐야죠. 동서. 음식료는 동수로 하겠습니다. 예, 동서는 여기 이 가격을 깨면 안 되거든요. 이 가격입니다. 이 가격이거든요. 27,000원까지, 이거 내려옵니다. 이 녹색까지 내려오거든요. 21시까지 내려옵니다. 27,500원까지 내려옵니다. 동서는 27,500원 내려오면요, 사도록 하겠습니다. 동서. 그 다음에 NH투자증권은
NH투자증권 U는요 12,000원이고 NH투자증권 NH투자증권 12,000원 하고요. 본주하고 가격이 비슷하네요. 예, 이 종목 사겠습니다. 예, 배당이 한 6% 정도 되네요. 예, 이 종목 요 가격이거든요. 요 가격 깨면 안 됩니다. 13,000원까지 깨면 안 되거든요. 13,000원 깰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예, NH투자증권 13,000원 정도에서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올라가다가 또 내려옵니다. 여기까지 내려오거든요. 지금은 이제는 5일, 11선이 21선을 올라탔기 때문에, 자, 11선과 21선이 이리 올라탄 종목을 삽니다. 저는요, 이렇게. 자, 여기가 11선이 21선이 있지 않습니까? 요 위에 올라타는 종목만 삽니다. 요렇게 가는 종목만 삽니다. 자, 주가는, 자, 요런 구간에 주식만 삽니다. 저는요, 이제부터, 예, 모든 전략을 다 바꿨습니다. 어디냐? 자, 이런 자식. 여기가 얼마입니까? 여기가 21선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11선이라고요. 그 11선과 21선이 골드 나가지고 이래 올라가는 구간에서만 삽니다. 요 정도 짱대 양봉이 나오면 이 절반 정도 깬다 생각하고요. 요 가격에서 산다 생각하고요. 4일 동안 이 가격에서 산다 생각하면서 예, 사겠습니다. 그럼 다시 또 여기서 또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멀리 가버리면요. 이 뭐라고요? 예, 그러나 다시 또 신고가 내려갑니다. 예, 신고가를 낸 종목, 저는요 박스를 돌파한 종목만 삽니다. 저 필명에 맞게요. 예, 이제부터는 저 필명에 맞게 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살 종목들은 예, 이제 보고 반도체 종목이 날아가고 있거든요. 예, 삼성전기가 가장 세게 나가죠. 삼성전기. 예, 반도체는 함 나가면 일자로 나갑니다. 삼성전기 손실을 보더라도 사야 됩니다. 한 주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삼성전기가 유리기판 관련 종목일 겁니다. 아마요. 삼성전기, 카카오, 그다음 롯데시스템이 거의 신고가를 도전하거든요. 역사적인 신고를 도전하러 갑니다. 예, 이 역사적인 신고를 넘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보면은 투자가들이 보면은 사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보라고요. 큰 그림을 보면요, 사고 있습니다. 예, 팔고 사고. 예, 연봉상 보면 그렇고요. 월봉상 봐도 그렇고요. 외국인들은 좀 파란 경험이 있네요. 주봉 볼까요? 주봉 보면 기관들이 사고 있고요. 일봉을 보면 예, 기관들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팔았거든요. 새로 샀습니다. 예,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롯데 시스템도 배당은 안 주네요. 롯데 시스템도 하는 일이 이송 장치면서 레이저로 커팅하는 회사입니다. 예, 퍼가 30이고요. 반도체 관련 종목 중에서는 가장 센 것 같더라고요. 롯데 시스템이. 테크윙 한번 볼까요? 테크윙. 예, 테크윙도 이 기관들이 계속 사네요. 팔지는 않고 있네요. 테크윙도 참 좋은 종목이지 않습니까? 핸들러로서 반도체 시험 장치라고요. ISC 같은 거라든지 ISC가 잘 나가네요. 예, ISC가 틀어버리면은 반도체가 틀더라고요. 주로. 예,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계속 사모으고 있네요. ISC도 참 좋네요. ISC 리노공업. 한미반도체는 끝났죠. 한미반도체는 여기서 너무 불을 품어버리거든요. 예, 불을 품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는 좀 더 조정해야 됩니다. 예, ISC가 틀었고요. 리노공이 어느 정도 틀었습니다. 예, 테크윙도 뭐 그렇게 괜찮고, 근데 롯데 시스템이 안 빠지지 않습니까? 최고 위에 있거든요. 상당부에 있습니다. 이 상당부에 있는 종목을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자,
야, 이 가파르게 올라가네요. 이게, 이 가파르게 아마 이거 이렇게 행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행보하다가 다시 끌고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 로체 시대는 많이 사면 안 됩니다. 많이 사면 안 된다고요. 많이 사버리면 이래 쭉쭉쭉쭉 이래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쭉쭉쭉 몇 개 못 가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정도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신고가 내고 또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러나 가장 강한 종목이잖아요. 반도체 관련 종목 중에서는요. 반도체에서 가장 강한 종목을 저는 사고 싶습니다. 로체라든지 삼성전기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카카오가 지금 현재요. 카카오가 이 보면은 카카오가 민주당 정권하고 아주 친합니다. 민주당 정권 그 홍보 방송이거든요. 민주당의 홍보 방송이 카카오입니다. 한마디로요. 카카오가 민주당의 홍보 방송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카카오가 민주당 정권하고 아주 친할 겁니다. 이게요. 한번 볼까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는가? 탄핵되고 난 다음에 주가, 이건 의미가 없네요. 카카오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카카오가 요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실리거든요. 예, 이런 거래량이, 아주 큰 거래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카카오도 조금만 사야 되겠네요. 신고가를 내지 못했지 않습니까? 카카오라든지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이런 거는 일종의, 예, 좌파 정권의 그 나팔수거든요. 연예인들이 주로 좌파들이 많습니다. 연예인들은 그 지원 사업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정부로부터요. 예, 연예인들이라든지 문화인들이라든지 예, 이런 분들은 전체적으로 색깔이 그 정부에서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갑니다. 자, 2004년도 한번 볼까요? 2004년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004년도, 2016년도 하고요. 네, 2004년도는 안 나타나네요. 이 종목이. (2004년도에) 이미 빼버리고 2016년도에 보겠습니다. 2016년도에 이렇게 쭉 올라가거든요. 카카오도 막 그럭저럭 괜찮네요. 이거 괜찮거든요. 보면은 기관들이 엄청나게 샀거든요. 최근에 기관들이 사고 외국인도 많이 샀습니다. 예, 카카오가 많이 샀습니다. 예, 카카오가 지금 카카오도 괜찮지 않습니까? 예. 멜론을 가지고 있는 회사네요. 게임도 하고요. 예, 괜찮다고 보입니다. PBR 1.9. 예, 이 앞에 ROE가 상당히 좋지 않았네요. 예, 부채가 81%밖에 안 되고요. 신용이 0.57밖에 안 됩니다. 카카오 한번 볼까요? 카카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카카오. 기관들이 쓸어 담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쓸어 담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턴어라운드 하네요. 작년에 마이너스가 나왔고요. 당기순이익이 올해는 조금 좋아지네요. 실적은 네이버가 더 좋네요. 네이버 한번 볼까요? 네이버가 더 좋습니다. 실적은요. 네이버를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네이버 실적을 볼게요.
예, 네이버 실적이 더 좋거든요. 예, 당기순이익이 2배가 늘어납니다. 예, 네이버가 더 실적이 더 좋습니다. 유보율도 좋고요. 예, PBR이 1.26밖에 안 됩니다. 네이버가. 예, 네이버가 더 좋네요. 네이버가 더 좋습니다. 네이버로 하겠습니다. 카카오보다는 저는 네이버로 가겠습니다. 네이버. 예, 네이버를 볼게요. 네이버. 예, 기관이 좀 파네요. 외국인들은 사고요. 아, 너무 올라서 소리네요. 결국 요 21선 돌을 때 사면 됩니다. 20만원 깰 때. 예, 자, 저는 네이버로 사겠습니다. 카카오는 빼겠습니다. 카카오는 빼겠습니다. 네이버로 사겠습니다. 롯데 시스템, 네이버, 삼성전기. 예, 자, 포트폴리오는요. 예, 포트폴리오는 지수도 사고요. 지수는 옆에 올라갈 끝까지 않습니까? 어제도 이야기한 것처럼. 예, 예, 뭐냐면요, 뭐냐면, 저 포트폴리오를 여기다 이렇게 작성하겠습니다. 예, 음식은 동서로 하고요. 예, 금융은 NH고요. 변압기는 예, 산일이나 일진이나 하고요. 연예는 JYP나 스튜디오 드래곤, 반도체는요, 롯데나 네이버나 삼성전기, 예, 기계는 현대 엘리베이터, 지수는 코스닥 150하고요. 코덱스 레버리지로 예, 사겠습니다. 지수는 많이 살 필요 없습니다. 장은 주도 전문가입니다. 약한 종목은 병든 환자입니다. 환자입니다. 오로지 박스를 돌파하는 종목만 삽니다. 박스를 돌파하는 종목만 삽니다. 종목만 매수입니다. 오로지 11선과 21선이 정배열한 종목, 예, 이 종목만 삽니다. 가장 센 놈을 삽니다. 가장 센 놈만 삽니다. 예, 이게 바로 예, 템버거가 될 수 있고요. 템버거가 됩니다. 예, 템버거가 될 수 있는 종목, 예, 될 수 있는 종목 사겠습니다. 예, 가장 강한 종목이 지금 보면은 성광밴드하고요. 성광밴드와 현대엘베가 가장 세죠. 예, 이 종목이 최고 셉니다. 그 다음에 예, 변압기 종목하고요. 이 종목이 최고 세니까 센 종목 위주로 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